자, 여러분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컨펌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해주셔야 될 분들이 안 계신 관계로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세팅을 좀 할게요. 자,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토스트 UI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했었고,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면 본인 거에 적용까지 해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일단 글쓰기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는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에 이 에디터를 사용하는 게 적절해 보여요. 그리고 수정 기능 쪽에도 에디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뷰어 같은 걸 사용하면은 디테일이나 이런 데에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저는 뷰어를 쓰지는 않을 거고 그냥 에디터만 사용을 할 겁니다. 뭐 이거는 편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돼요. 사실 뷰어라고 해봤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서, 제가 어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만 좀 드렸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그 문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사용법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였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만 좀 볼까요? 어제 문서를 다들 확인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와 링크, 이거는 이제 토스트 UI를 사용하기 위해선 필수로 불러와야 되는 녀석들이었죠. 얘네를 불러와 주지 않는다면 적용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에디터라고 하는 div와 뷰어라고 하는 이 div 두 개는 결국 에디터를 불러와서 화면에 그려낼 위치, 레이아웃을 영역을 하나 잡아놨다 라는 거고요. 뷰어는 뷰어를 가져올 자리를 잡아놨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JS에서 이제 에디터를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에디터를 만들어내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는 여러분들 공식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도 그대로 가져온 거. 그리고 뷰어도 마찬가지.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에디터라고 하는 것과 뷰어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화면에 그려지게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그 문법이 마크다운 문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적어주면 이 샵 하나가 H1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크다운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지금 영역이 버티컬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작성한 내용을 실제로 마크다운 문법이 적용돼서 화면을 그려낼 때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뷰어는 요 밑에 있는 녀석이죠. 자, 이 뷰어 같은 경우는 여기 이니셜 밸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제가 주석을 걸어놨던 스크립트 문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 런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시켜준 다음에, 자, 얘는 이런 걸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에디터 영역에 어떤 글을 작성을 하면 여기 뷰어에 여기서 작성된 내용에 미리 보기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뷰어에다가 작성된 내용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같이 바뀌고 있는 거. 이 처리를 그냥 되게 간단하게 스크립트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방식은 이제 화살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 존재하는 함수 사용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특별할 거 없고요. 얘가 지금 의미하는 거는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같은지도 보여드릴게요. 런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기능 정말 잘 되죠. 방금 전에 소가로 열리고 닫히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던 그 녀석,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사용하던 함수와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건데, 차이가 정말로 없다면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었겠죠? 네, 아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함수라는 개념은 동일하고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써놓은 이 펑션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과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은 this를 사용할 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각각 상황에서 this가 의미하는 바가 달라져요. 그리고 this를 고정시켜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고정시킬 수 없느냐 라고 하는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사실 스크립트에서 직접적인 this를 활용하는 사례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공부를 좀 더 하시면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요. 그냥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화살표 함수 이렇게 쳐보면은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 안에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 this를 뭐 바인딩해서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냥 펑션에서는 그게 되나?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검색을 또 해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만 차이가 좀 있지 그냥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건 다 동일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여기다 인자를 4개 변수를 주고 싶었다. 그럼 화살표 함수를 사용할 때는 어디다 줘야 되겠어요? 소괄호에 주는 거예요. 그냥 소괄호에다가 주면 됩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화살표 함수가 여러분들이 자바를 공부하실 때에는 자바를 배우는 중에 람다 표현식이라는 걸 안 배우셨죠? 이거는 아마 배우셨을 확률이 거의 낮아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한 번쯤 이름으로 언급이 되면 됐지 그 이상 정보를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람다 표현식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함수를. 자바에서도 이제 함수와 메서드 같은 의미였죠? 자바에서는 이제 메서드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게 람다 표현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안 가르쳐 드렸어요. 안 가르쳐 드린 이유가 안 써서예요. 자바에서는 저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지 않아서 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들어와서는 자바 안에 람다를 쓰는 코드는 작성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해요. 실제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뺐고요, 내용을. 근데 이제 그 람다 표현식을 예전에 공부를 했다면 자바를 예전에 배우신 분들은 이런 걸 했을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 화살표 함수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형식이 거의 똑같거든요. 사용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근데 사실 이런 거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화살표 함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꽤나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용 방식 어려울 건 없겠지만 한 번쯤 검색해서 알아보셔야 된다. 내가 직접 쓰진 못하더라도 그렇게 쓰여있는 코드를 봤을 때 분석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쵸? 지금 여기 같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에디터라고 하는 이거는 변수겠죠?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콘스트 변수예요. 이거 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변수를 가져다가 on이라고 했는데 이 on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태그의 옵션으로 onClick 같은 거 사용했었죠? 그다음 onSubmit 이런 것도 했었고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이벤트 핸들러 이렇게 해야 되는 기능을 on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스크립트 보여드릴 때 onClick을 쓰는 법과 그냥 클릭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과 on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클릭을 명시했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펑션을 넣어줬었고 지금 그거 중에 하나인 change 함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onChange라고 하는 녀석을 실행시키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에디터가 change 얘는 이제 변화가 일어날 때를 감지해서 이벤트 펑션을 발생시키는 녀석인데 변화가 감지가 되면 이쪽에 있는 이 함수를 실행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를 실행할 때 내용이 뭐가 들어있느냐 뷰어에 set markdown 뷰어라고 하는 녀석한테 세팅을 할 거야. 뭐를? 마크다운을. 근데 그때 세팅할 내용은 어디서 가져와요? 에디터에서 get markdown으로 가져올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터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적어내면 이렇게 적힌 내용을 마크다운 형식으로 가져와서 뷰어에 그대로 세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에디터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니까 우리가 한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자 이건 완전히 기초 사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컬러 신텍스 플러그인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컬러 신텍스 플러그인은 뭐냐면 얘입니다. 얘
텍스트 컬러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 기초 사용법에는 저게 없어요. 왜냐면 플러그인 적용을 안 했으니까. 여기 보면 A가 없죠.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플러그인을 적용하면 이렇게 탑바 메뉴에 이런 녀석이 생겨나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건 이제 공식 문서에서 다 얘기를 했을 텐데, 어쨌든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이 녀석을 추가를 하기 위해 저 녀석을 쓰기 위해 필요한 녀석들을 또 불러왔고, 그리고 에디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에디터에서 컬러 신텍스를 적용하는 방식은 그냥 간단합니다. 플러그인을 추가해주면 돼요. 추가할 때 얘를 인식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거, 이 과정 하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 사실 얘는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문서 자체를 마크다운 방식으로 적을 건데 이 텍스트 컬러는 HTML 태그 방식으로 들어와요. 보시면 스판으로 들어왔죠. 스판 태그에 컬러라고 하는 스타일이 들어갔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컬러 피커가 존재한다 라는 개념인 거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제가 작성을 하면 그러한 색깔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쓴 녀석을 결국 우리가 마크다운으로 쓰기 위해서는, H1 같은 거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원래 우리는 마크다운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적용이 안 됐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판까지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컬러라고 하는 이 스타일 속성이 들어간 HTML 태그인 스판을 같이 마크다운으로 처리를 해야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해요. 이거를 이제 마크다운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은 아쉽게도 존재하지가 않아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말고도 플러그인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잘 찾아서 쓰세요. 여기에는 차트 같은 것도 있고요. 이제 UML이라고 해서 어떤 도형을 그려내는 그런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집기 에디터 안에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게끔 들어올 거고요. 그걸 활용하면 이 내용에다가 우리가 컨텐츠에다가 표로 그 차트를 그려낸다거나 아니면 UML로 어떤 도형을 그려낸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플러그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공해드렸던 일반적인 폼의 토스트 UI 적용이라고 한 이 녀석은, 이거는 아마 읽어보시고 분석을 했다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에디터에다가 글을 입력을 하고 얘를 서블릿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홈 태그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HTML 태그 안쪽에서 어떠한 문서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 이 녀석을 서블릿 쪽으로, 컨트롤러 쪽으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폼이 필요하다. 우리가 실제로 폼에다가 인풋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넘기고 있었는데 에디터는 더 이상 인풋이 아니죠. 이 녀석은 인풋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진 이 값을 서블릿 쪽으로 그냥은 못 넘깁니다. 그래서 얘를 올바르게 넘겨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전송 전에 onSubmit이랑 submit 폼이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를 호출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 에디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용을 마크다운으로 가지고 오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 녀석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이후에 지금 여기 보시면 name은 body지만 input type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녀석, 이 자리에다가 작성을 누르면 얘가 갖고 있는 값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input type 텍스트 body를, input name body를 type hidden으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세팅하고 넘겨주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건데, 이제 진짜로 한번 우리도 적용을 시켜볼까요? write.jsp에 가서 여기서부터 적용을 좀 시켜볼게요. 자, 내용을 입력하려고 했던 이 텍스트 에어리아, 이 녀석 대신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에디터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에디터를 갖다 쓰려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요 위에 스크립트들과 링크들, 이거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 토스트 UI를 애초에 불러올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write.jsp에다가 토스트 UI 에디터를 불러올 거니까 이 파일에서 불러오는 게 맞아요? 아닙니다. 이 파일에서 불러오게 되면
우리가 modify.jsp에서 사용을 하려고 할 때도 따로따로 또 불러내야 돼요. 그러면 헤드, 우리가 헤드라고 하는 곳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녀석들 다 불러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불러오면 되나요? 여기서 불러오면 기능은 되죠. 안 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에디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꽤나 커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에디터를 활용하는 곳은 write나 modify 이런 곳이죠. 그거 제외한 나머지들은 필요가 없겠네요. 무거운 녀석을 매번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헤드에다가 넣어놓는 건 조금은 불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를, JSP 파일 하나를 따로 만들어낼 거고요. 그 파일에서 필요한 링크 스크립트들을 다 불러오게 할 거고, 거기에 필요한 뭔가 추가적인 작업이라든가 있으면은 그쪽에다가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녀석들을 한 곳으로 몰겠다. 그렇게 몰아놓은 녀석을 필요한 곳에서 불러내겠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JSP를 만들 거니까 커먼이라고 하는 영역 안쪽에 JSP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녀석의 이름은 토스트 UI 에디터 라이브러리 정도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얘한테는 이러한 문서는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HTML 문서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를 해주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필요했던 이 녀석들을 불러오겠습니다. jQuery 빼고는 다 가져온 거예요. 맨 위에 이거 한 줄은 jQuery입니다. jQuery는 우리가 어차피 헤드에서 가져오고 있었으니까 필요한 링크랑 스크립트를 다 불러내고 이제 서브밋 폼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도 이쪽에서 필요할 것 같으니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이거 그냥 기본 토스트 UI 에디터를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2개였고 컬러 플러그인, 컬러 신텍스라고 하는 플러그인 추가할 때는 6개로 늘어났는데 이거 할 때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러오는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에 지금 불러오고 있는 이 스크립트를 맨 위로 가져가면 컬러 신텍스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차례대로 얘가 있어야 얘를 잘 불러와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사용해서 이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가능해 라는 식으로 나름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 문서라든가 인터넷 글이라든가 찾아볼 때요, 거기 나와 있는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건 없는데 그냥 제대로 불러와진 걸 활용을 못해서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쓰실 거면. 코드를 이렇게 일단 작성을 해 놓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릴 게 있다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find라고 하는 것과 data라고 하는 녀석, 이런 건데, 자, find는 그냥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거냐면 폼이라고 하는 이 녀석, 결국 선택자죠. 우리가 어떠한 태그를 선택해냅니다. 그 태그의 자식 혹은 후손으로 있는 녀석들 중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그냥 찾아요. find. 자, 근데 이럴 거면 애초에 그냥 우리가 선택자 자체를 폼의 후손으로 있는 이 클래스 찾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애초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찾는 거랑 뭐가 다르지?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보통 당연히 한 페이지 하나의 JSP 안에 에디터가 2개가 존재하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똑같이 에디터가 2개가 존재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온서브밋이 발생했을 때 그때 실행되는 이 녀석, 디스로 폼을 받아오겠죠. 그 녀석이 가진 에디터를 찾는 거예요. 2개라고 했을 때 나는 얘 말고 이거 말고 얘만 찾고 싶어,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런 겁니다. find라고 하는, 이것도 jQuery에서 쓸 수 있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여기서 find 이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find 함수와
jQuery가 제공하는 find 함수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jQuery에 find라는 함수를 쓰고 있는 거니까 검색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자, 이건 여기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는 데이터를 세팅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키로 해당 밸류를 세팅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러한 요소에게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가된 데이터를 여기서는 꺼내다가 쓰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키와 밸류로 저장을 하고 키를 쓰면 불러오기가 되는 거였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얘도 그런 함수다. 나머지는 뭐 특별할 게 없고, 이런 get 마크다운이나 이런 거는 이미 에디터 쪽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니까, 에디터 객체에서 그냥 쓸 수 있는 함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불러다 놨으니 한번 볼까요? 자, 텍스트 에리아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는 이제 div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이름을 토스트UI 에디터라고 하는 클래스로서 활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저는 해당 div 자리에 에디터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한 거고요. 이게 정말로 잘 가져와지는지 확인을 또 해봐야겠죠? 지금은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면 토스트UI 에디터를 따로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를 아직 안 가져왔으니까요. 글쓰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되고, 자, 내용 없죠 지금? 이거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 토스트UI 에디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애를 write.jsb에서 불러와야 된다. 근데 어디에 불러올까요? 어디에 불러오면 될까요? 위치. 자, 헤드보다 위에서 불러오면 될까요? 헤드보다 위에서 불러오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지금 뭐 쓰고 있어요? jQuery. 근데 얘한테는 jQuery 가져오는 거 없어요. jQuery 누가 가져와요? 헤드가 가져와요. 헤드보다는 아래로 가야 돼요. 자, 커먼이라고 하는 위치는 동일한데 이름이 다르니까, 이름 하나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헤드 가져오고 나서 이 녀석 가져온다. 그럼 jQuery를 여기서도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일단 이것만 가져왔을 때 에디터가 나오네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에디터가 나와서 에디터는 좀 크니까 이 제목 부분도 조금 더 길게 늘려주겠습니다. 제목의 사이즈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놨었으니까 이것만 빼주고 풀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자,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폰트 사이즈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폰트도 달라요. 이게 지금 제가 티가 많이 나지 않는 폰트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안 보이는데, 사실 이거 지금 다른 폰트예요. 그럼 지금 에디터라고 하는 얘한테는 폰트 사이즈 적용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폰트 적용까지 잘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찾아서 처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찾느냐? 자, 제가 얘를 찾아서 폰트 사이즈를 주면 될까요? 에디터를 만들겠다라고 클래스를 넣어놨던 이 녀석을 이제 common.css 같은 데서 찾아가지고 이 녀석한테 폰트 사이즈를 줄 거야 라고 하면 안 되진 않아요. 가능은 한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저 토스트UI 에디터라는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TD예요. TD 안에 우리가 div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럼 얘가 지금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잘 보세요. 이만큼. 에디터 전체죠. 그러면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를 주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이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 녀석들의 크기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얘네들이 같이 커지진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한테 직접 주는 건 위험해요. 얘네들이 갑자기 커져버릴 수도 있어요. 폰트로 적용이 되어 있던 녀석들이라면. 그래서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지 않을 거고, 실제로 이 텍스트가 입력되는 이 영역을 찾아낼 거예요, 우리가. 개발자 도구에서 셀렉트 모드를 사용해서 이 영역을 찾습니다, 이렇게. 대충 찾은 것 같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려면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봐야 돼요. 입력했는데 이 녀석 잡혔나요, 지금? 늘어났나요? 이거를 아예 떼서 보여드리죠. 나눠서 이렇게. 어우, 렉걸려. 이리 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스타일을 조금만 줄이고 싶은데, 아우, 이거 렉이 왜 이렇게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따라. 아이, 왜 이렇게, 그래. 얘를 줄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자, 이 내용이 실제로 잘 적용이 되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콕 집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뭔가를 입력을 하면은, 이게 원래 실시간으로 따다다닥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렉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정확히 찾은 이 div는 우리가 만들어낸 태그가 아니죠. 우리는 실제로 만들어낸 태그가 이 div 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근데 그 밑에 있는 녀석들은 에디터가 불러와주면서 자동으로 다 생성된 녀석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한테 스타일을 부여하는 게 얘는 불가능해요. 찾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뭐 계단을 타고 가능은 하겠지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한테 아이디나 이런 걸 부여할 수는 없으니까 이 구조를 역으로 이용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 안에 적당히 딱 봤을 때 얘네들이 다행히도 클래스가 막 겹치고 있진 않네요. 그쵸? 그걸 활용해서 이 실제로 값이 들어있는 이 녀석의 부모인 프로미스 미러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활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얘를 찾아서 그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div에게 뭐 폰트 사이즈를 주겠다라고 하면 얘만 적용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근데 사실은 이게 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프리뷰라고 하는 영역에도 실제로 미리 보기 기능 때문에 이러한 녀석이 존재하게 되는데, 얘는 부모가 토스트와의 에디터 컨텐츠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개를 찾아서 스타일을 좀 부여를 할 겁니다. common.css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찾아내서 추가로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데다가 점 오탄할 수도 있으니까 복사를 활용하도록 하죠. 프로미스 미러라고 하는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div 얘랑 토스트와의 에디터 컨텐츠라고 하는 이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div 이렇게 찾아서 폰트 사이즈를 1.25 rem 정도로 부여를 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커졌죠? 이렇게 가야 안전한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만들었던 태그인 이 토스트와의 에디터 이 녀석을 찾아서 줘도 이렇게 똑같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같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그리고 폰트 적용해야겠죠? 폰트도 적용을 해줘야 되니, 폰트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에디터 쪽이 잘 안 먹으니까 이렇게 주겠습니다. 에디터에게도 이러한 속성을 부여하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죠. 하나 나바사 하나 나바사
지금 잘 보시면은 폰트가 바뀌었어요. 적용이 된 겁니다. 이게 잘 티가 안 나는 폰트라서 진짜 바뀐 건가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바뀌었어요. 이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폰트 적용 플러스 폰트 사이즈 적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에디터에 실제로 작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는데, 이거는 이제 끌게요. 작성할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 여기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대로 전송을 시킬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지금 body라고 하는 텍스트 에리아 네임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컨트롤러 쪽에서는 body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폼 서브밋 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쵸? 자, 그걸 얘를 활용을 하려면 이제 write forms on submit 얘를 쓸 게 아니에요. 얘가 아니라 저는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어차피 이 파일에는 불러와 줬으니 얘를 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제거를 할 건데 이거 하나만 좀 쓸까요? 여기에는 body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얘네도 지금 가져오면서 줄바꿈이 제대로 안 됐죠? 그럴 때 이렇게 줄도 좀 맞춰주고, 타이틀 검증, 바디 검증. 바디도 아직 검증하는 게 없네요, 이쪽에. 바디 검증도 이렇게 가져오죠, 그러면. 그러면 폼을 받았을 때 타이틀 바디 가져와서 트림 처리하고 제목 검증, 내용 검증 하긴 하는데, 내용 검증은 이제 얘 가지고 할 건 아니에요. 이건 빼도록 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마크다운으로 받아온 녀석을 사용해 검증을 여기서 한다. 그리고 에디터한테 포커스를 준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제목을 만약에 입력을 안 했다. 아직은 똑같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여기다가 input body를 안 만들어 놨어요. 얘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 자, 여기 내용, 이 녀석의 에디터에 입력된 내용을 실제로 인풋이 저장을 해서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input 태그가 하나 필요하다. 그리고 이 타입은 일단 텍스트로 놓고 우리도 눈으로 좀 보죠. 그리고 name은 body다.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얘가 실행이 되면 이렇게 body 밸류 생각해서 body 위에 세팅까지, 그리고 on submit은 일단 막아놨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제목이 입력이 안 되면 제목 입력해라. 입력하면 이제 내용 입력해라. 내용 입력하면 지금 인풋은 여기쯤에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위쪽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풋에 이 내용이 들어가죠. 이제 이 녀석 실제로 히든으로 숨겨놓고 이제 전송 문제 없을 때는 전송을 해라 라고 이 코드를 주석을 풀어주면 제가 문제 없을 때는 실제로 글이 전송이 될 거다. 자,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겠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6번 게시물 작성, 그리고 게시물 상세보기 잘 나오고 있고 노티스 가보면 들어와 있죠. 이러면 이제 에디터 가지고 실제로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새로운 걸 적용시키고 활용하는 과정인데, 공식 문서를 참고를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과정을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저도 문서를 보면서 작성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라이트 기능 일단 마무리했으니까 쉬는 시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모디파이 기능 쪽도 추가를 좀 해줘 보도록 하죠.
그러면 삭제요? 삭제? 게시물 삭제가 되냐고요? 이거? 삭제? 네, 되는데요? 어? 아, 야,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예상하고 있긴 했었는데, 까먹고 있었네요. 이거 보드 아이디 때문에 그래요. 삭제하고 났을 때 우리가 돌려주는 부분에서, 예, 맞아요. 보드 아이디 필요합니다. 그거는, 음, 그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만들죠,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까지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단 컴퓨터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